자, 정말 간단하게 전기에서 사용하는 소자들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무조건 존재하는 저항, 그리고 전기적 에너지를 저장하는 커패시터, 그리고 자기적 에너지를 저장하는 인덕터까지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이러한 전기적 소자들과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 장치를 전선으로 연결해 놓은 것을 우리가 전기적 회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전원 장치가 직류를 공급하는지 교류를 공급하는지에 따라서 교류회로, 직류회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솔직히 그렇게 구분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직류회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직류회로랑 교류회로랑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 직류회로가 교류회로보다 이해하기가 쉬워서 앞에 위치한 것 뿐이에요. 이 직류회로를 기초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좀 더 복잡한 회로까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합니다. 사실 뭐 교류회로를 우리 전자기계과에서 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 건 이제 전기과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간단하게 직류회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회로도를 볼 수 있고 회로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회로도를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전기적인 회로뿐만 아니라 전자적인 회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전기적인 회로는 에너지의 전달을 초점으로 두었다면 전자적인 회로는 어떤 제어 쪽에 가까워요. 어떤 걸 켜고 끄고 동작하고 동작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한 전자적 회로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회로를 이해하는 것은 크게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직류 회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원은 크게 직류 회로니까 직류를 사용을 해요. 직류. 직류라는 것은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하죠. 변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가 없이 일정한 전류를 우리가 직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전류의 크기예요. 크기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세기예요. 세기.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고 시간은 초, 세크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직류는 변함이 없이 일정한 값이 나와요. 이러한 것을 직류회로라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직류를 사용하는 어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직류는 보통 전자부품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고 했고, 교류는 일상생활에 들어오는 전기 220V나 110V 같은 것들이 교류라고 했어요.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직류가 훨씬 많다고 할 수가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건전지라고 했습니다. 건전지나 배터리 같은 것들이 직류를 사용한다고 했죠. 즉 건전지나 배터리와 연결된 전기 부품이 있다면 그거는 전기 회로라고, 직류 회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전류의 기호는 I입니다. I는 단위 시간당 이동한 전하량을 의미해요. Q는 전하량의 기호고 T는 시간의 기호입니다. 공식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계산할 것도 아니고 시험을 볼 때 물론 계산을 해야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이거 몰라도 크게 불편함이 없으니까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시간당 전하량이 얼만큼 많이 이동한 거를 전류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우리가 얘기를 했죠. 전이차가 발생하면 전하가 이동을 하고 전하가 이동한 것을 전류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기억하나요? 즉 전하가 많이 이동한다면 전류가 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1초에 전하가 1개 이동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1초에 전하가 1000개 이동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럼 같은 시간 동안 1개가 이동한 전류가 있고 1000개가 이동한 전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전류가 더 클까요?
당연히 1초 동안 1000개의 전하가 이동한 전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전류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 거예요. 같은 시간 동안 많은 전하가 이동한 것을 이제 전류라고 표현을 한 거죠. 정확히 표현하면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전하량을 전류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이동한 전하가 많다면 전류가 큰 것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동한 전하량이 작다면 전류가 작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간단한 전기적 소자인 전자 부품과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직류 전원을 연결한 걸 직류 회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어요. 간단하게 직류 회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전원 장치는 직류를 공급하는 파워 서플라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기 쉬운 건전지가 있어요. 건전지, 전지라고 하죠. 전원 장치는 전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는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예요. 그럼 전원 장치는 일단 전지를 사용하고, 소자는 우리가 오늘 학습한 저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럼 요거 직류 회로입니다. 간단하죠? 직류 전원 하나와 전기적 소자 하나가 연결된 회로, 직류 회로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뭐 저항의 개수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커패시터나 인덕터를 단다든지 하면은 마찬가지로 직류 회로예요. 왜냐? 직류 전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류 회로라고 부릅니다. 솔직히 직류 회로라는 명칭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회로 볼 수만 있으면 됩니다. 직류 전원이 있다. 저항이 연결되어 있구나. 요 정도만 볼 수 있으면 됩니다. 명칭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요 전원 장치는 전압을 만들어내고,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저항은 요 전기적 에너지를 사용을 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앞서 설명했지만 저항은 전류를 소비해요. 얘가 소비를 어떻게 하냐? 아까 말했죠. 열이 발생한다고. 열로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적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부하라고 표현해요. 부하.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상을 부하라고 합니다. 에너지 받는 곳을 부하라고 해요. 우리가 선생님이 1학년 때도 설명을 했지만 뇌에 과부하가 왔다라는 표현을 가끔 쓴다고 했어요. 뇌에 과부하가 왔다. 그러니까 내 뇌에 에너지가 많이 집중됐다. 즉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을 부하라고 표현합니다. 저항에 전기적 에너지가 집중됐고 그로 인해서 열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램프를 부하로 썼다 하면은 램프에 불빛이 반짝반짝 들어오고, 모터를 부하로 썼다 하면 모터가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전기적 에너지를 사용하는 걸 그냥 부하라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요 전기적 소자 아니면 전원의 연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그 연결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회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